안녕하세요. 저는 애터미의 임페리얼 마스터 이혜정입니다. 제가 무대 뒤에서 스피치를 듣는데요. 저는 부인한테 차를 사준다든가 혹은 부인을 위해서 설거지를 한다, 뭐를 해준다는 남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다 다른 행성으로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속이 뒤틀려요. 저는 딱 3가지로 정의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예순이 넘었지만 시집을 못 갔고요. 두 번째는 애터미에서 최초로 남매 임페리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의 별명 아시나요? 네, 쌈딱입니다. 여러분 쌈딱 아시죠? 네, 그냥 뭐가 눈에 거슬리면 쫙요. 여러분이 제 별명을 보셔서 아신 것처럼 제가 사업이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절대 안 됐습니다. 저는 제가 오래 했던 일은 치과 재료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제일 오래 했었고요. 애터미를 저한테 소개해 주신 분은 제 스폰서님이신 이덕우 임페리얼 마스터시고, 저희 집에서는 맏아들이고 저는 막내입니다. 그런데 오빠가 저한테 이 애터미를 소개하기 전까지 5번째 회사를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 망했죠? 5번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 보상 플랜도 안 들었고요. 또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랬어요. 잡아가라고. 네트워크에 미치면 이제 하다 집 팔아먹고 동생들 누나가 사준 집도 다 팔아먹더니,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보상 플랜을 저는 전혀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제품을 저한테 뺏겼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들고 온 걸 제가 뺏었고, 딱 하나만 물어봤습니다. 이 물건을 사야만 회원가입이 되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면 혹시 내가 만일에 이 일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냐? 아니래요. 내가 묻는 말에 저희 스폰서님 한마디도 못하고 맞아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회원가입하고 내쫓았어요. 그런데 보상 플랜도 모르고 회사 소개는 전혀 몰랐지만 화장품을 쓰면서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좋아. 그리고 계속 쓰면서 제가 든 생각은 무엇이었냐? 팔리겠다. 그리고 또 좀 지나니까 뭐예요? 이건 돈이 되겠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 한 박스를 다 썼을 때 저희 스폰서님이 이 6번째 도전에선 성공할 거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싱글이기 때문에 제가 벌어서 제가 생계를 해결해야만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즈벡에 가서 이런 비전 강의를 할 때 통역을 끼고 얘기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우즈벡 여자분들한테. 한국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백그라운드고 결혼을 하면 남편이 백그라운드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했더니 다 맞대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백그라운드가 제로인 사람입니다. 저희 엄마 아버지는 6.25 전쟁 때 남한 땅으로 피난을 오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맨몸으로 자식들을 키우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신에 사랑은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그라운드라고 할 만한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성공의 요인이 없죠. 그리고 결혼을 해야 남편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생기는데 저는 결혼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도 없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성공의 요인과 성공을 해야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저는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성공했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쌈딱이라고. 쌈딱 성공하나요? 절대 못합니다.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늘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 다 성공해도 너는 성공 못해. 무슨 저주하듯이. 자기 동생이고 자기 파트너인데 맨날 혼났어요. 사람을 내쫓는다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1년 3개월을 버티다가 애터미에 왔습니다. 세미나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일은
계층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사닥다리 비즈니스구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이 룰이 깨졌지만 소셜 클래스는 3개였습니다. 제일 아래 서민층, 그 위에 중산층, 위에 아래쪽은 아주 조금 상류층. 그러나 그 아주 조금 상류층이 그 나라의 거의 90% 이상의 부를 거머쥐고 있죠. 그런데 점점 중산층의 신화는 깨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하죠.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만났을 때 저는 중산층에 있다가 점점 직업이 오랫동안 없다 보니까 있는 돈을 빼먹으면서 저는 중산층에서 서민층, 서민층에서 극빈층, 극빈층에서 에너지 극빈층까지 떨어졌습니다. 에너지 극빈층은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14년 전에 제가 애터미를 시작할 때 그때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학자들이 만든 단어예요. 뭐냐? 전기와 가스를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 이렇게 더운 때는 에어컨과 선풍기를 못 틀어서 쪄 죽고, 한겨울에는 가스와 전기를 못 써서 추운 데서 오들오들 떨다가 얼어 죽는 사람.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멀쩡한 저도 애터미를 만났을 때는 에너지 극빈층에 속했습니다. 저는 저 위로 올라가려고 부단히 발버둥 쳤는데 한 번 직업에서 밀려나니까, 저의 전성기가 끝나니까 저한테는 다시 전성기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아, 나한테 사닥다리가 왔다. 올라가야 돼. 나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저한테 유일한 가족은, 저희 오빠들과 언니들은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소중한 가족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여자는 결혼하지 않으면 절대 혼자 못 산다고 제가 따로 독립했을 때 저를 따라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엄마랑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못 번다는 건 뭐냐면 저희 엄마가 불행해진다는 얘기였고, 제가 전기와 가스비를 못 낸다는 얘기는 저희 엄마는 위험에 처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야만 돼. 아니, 반드시 무조건 해야 돼. 도둑질 아니면 너는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스폰서님이 애터미 6번째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을까요? 다 말라붙었을까요? 네, 지금 고개 숙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5번째 중에 또 한 회사를 쫓아냈어요. 그래갖고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말하면 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반대한다 그랬는데 저는 아무도 반대 안 했어요. 왜? 아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가 나가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는 뭐였냐면, 뭐 애터미 얘기도 못 끝내게 하고 제품도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이 저한테 다다다다다다다 쏟아 부은 얘기는 딱 2가지였어요. 왜 니네 남매는 했다 하면 다단계만 하냐? 맨날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나는 우리 오빠보다는 많이 안 했는데 싶어갖고, 왜 니네 남매는 했다 하면 다단계만 해? 그러면 저는 난 2번째야 그랬어요.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얘기는, 그래도 어떤 분은 제 설명을 열심히 들어주시면 뭐라고 하셨냐? 그러니까 다단계잖아. 그러면 또 저는 우리는 무한단계야 그랬어요. 그러고 하여튼 막 그러고 다녔는데 힘들었죠. 거절을 당하면 아파요. 초보자도 거절을 당하면 아프지만 임페리얼도 아픕니다. 그런데 임페리얼들은 5초면 끝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왜 니네 남매는 했다 하면 다단계만 하냐, 그 사무치는 얘기보다 저를 더 가슴 아프게 했던 문장은 딱 2가지였습니다. 모처럼 리크루팅을 해서 열심히 후원했는데 저는 급하고 그분들은 안 급해요. 그러니 이 쌈딱이 얼마나 푸시를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다 성공해도 너는 성공 못해, 너는 성공 못해, 제발 참어, 혀를 제발 잠그라고, 이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너무 뻗구니까 저를 무너지게 했던 문장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혜정 사장님, 저 천천히 할게요. 그것처럼 가슴이 무너지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 나는 또 아닌가 보네. 그럼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슬펐던 건 뭐냐면 이렇게 몇천 명, 5천 명이 오는 세미나장에 늘 혼자 오는 거예요. 제가 늘 사람들이 약속하고 안 나타나고 전날은 전화를 안 받고, 제가 맨 뒤에 앉아서 사람들의 이 머리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요? 쌈딱같이 저 많은 머리통이 내 거는 하나도 없구나, 다 남의 것이구나.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맨 앞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성공한 이유예요. 저 뒤에 있으면 여러분, 남의 머리, 내 것이 아닌 남의 머리를 세는 건 점점 기가 꺾입니다. 그래서 근데 맨 앞에 앉으면 내가 혼자 온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았습니다. 혼자 오는 게 들키기 싫어서. 근데 앉아있다 보면 박한길 회장님이, 그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참석자들이 미친 듯이 막 발을 굴러가면서, 그러다 보면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아요. 슬픔이 없어집니다. 맞아, 지금은 아무도 못 알아주지만 저 창업자의 창업 이념을 알아주는 사람이 올 거야. 그리고 나도 귀인을 만날 거야. 그래갖고 씩씩하게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되면 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기도했습니다. 나쁜 기도했어요. 그 당시 박한길 회장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이 딱 오늘 밤만 아파라. 근데 다음날 날아다니세요. 또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밤에 홍수가 나서 애터미 세미나장에 가는 다리는 다 끊어져라. 네, 절대 비 안 옵디다. 별하별 기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는 절대 안 들어주셨어요. 그 당시는 그게 고난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온통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번 주에 안 가면 나는 다음 주에 더 안 갈 것이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더 안 갈 거고, 이렇게 나는 4번만, 한 달에 4번인 세미나를 빠지면 나는 애터미 못 할 거야.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제가 애터미의 창업 이념인 첫 번째 생존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제가 세미나를 빠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갔어요. 맨 뒤에서 남의 머리, 내 것이 아닌 남의 머리를 세는 게 아니고 아무렇지 않은 양, 속이 시커멓게 타도 맨 앞에 앉아서 회장님의 그 모든 이야기를 빨아들이면서 저는 사실은 미래에 다가올 내 파트너들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는 줄을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오늘 만일에 모든 약속이 펑크내고 혼자 슬퍼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혜정 같은 사람도 성공했습니다. 집중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1년 8개월 동안 판매사였고요. 너무너무 팀장에 가고 싶었지만 제 이 쌈딱 기질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열심히 제발 들으라 그랬는데 제가 저 혼자만 떠들면서 사람을 다 쫓아냈는데 드디어 제 스폰서님 같은 미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단계 속도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다닐 때는 속도가 안 나죠. 혼자 다닐 때는 생존입니다. 근데 드디어 저한테도 파트너란 위대한 단어가 저한테도 붙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속도는 결국은 복제입니다. 혼자 다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똑같이 애터미를 하는 사람, 저는 10시간밖에 안 하는데 20시간을 애터미를 떠드는 사람, 그리고 저는 그냥 자는데 꿈에서도 사업 설명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드디어 저한테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히 저를 복제한 게 아니고 애터미의 훌륭한 두 남성을 복제했습니다. 절 복제했으면 망했죠. 맨날 싸웠을 테니까 서로 쪼아대면서. 누구를 복제했냐? 네, 박한길 회장님을 복제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까 어떤 분들은 애터미의 사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에 애터미를 했다는데 저는 그 얘기 딱 듣고 돌아가고 싶었어요. 아, 여긴 교주가 있구나. 비즈니스에 왜 영혼이 필요하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영혼이란 단어를.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런데 제 마음을 확실하게 붙잡은 건 창업 이념이었습니다. 첫 번째 생존, 비잉. 두 번째 속도, 스피드. 세 번째 균형 잡힌 삶, 밸런스. 그런데 제가 생존을 1년 8개월 만에 생존을 벗어나서 복지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너무 다행히 저를 복지하는 게 아니고 박한길 회장님을 복지했습니다. 박한길 회장님 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옮기더라고요. 저는 좋은 물건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온다. 저는 그 말 믿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오신 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될 건 뭐냐면 사업자가 몰려온다가 아니고 소비자가 몰려온다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10번을 믿었다면 회장님을 복제한 사람들은 100번, 10,000번을 믿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남성, 네,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저 처음에요, 저희 스폰서님이 저 얘기했을 때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럴게요? 지랄 그랬어요. 그럼 왜 진작에 성공하지? 그런데 계속 세미나에 오면 회장님은 저 남자입니다. 회장님은 믿어졌어요. 회장님이니까. 그런데 계속 같은 얘기를 계속 세미나를 안 빠지고 들으니까 맞아. 좋은 물건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와. 소비자, 사업자만 몰려오면 망하죠. 왜? 물건을 계속 사주는 사람은 소비자니까. 그랬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좋은 물건 싸게 팔면 소비자가 몰려오는데 너도 돈이 없고 나도 돈이 없잖아. 근데 이 회사는 물건을 안 사도 회원가입이 돼. 그리고 진입비가 없어. 그리고 의무적으로 매달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물건을 사지 않아도 돼, 혜정아. 그런데 어떻게 성공을 못하니? 여러분, 이 두 말씀을요 10년 이상 들어보세요. 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늘 초보들한테 가장 신경을 많이 써라. 그들이 애터미의 진짜 주인이다. 그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라. 회장님과 박한길 회장님한테 저는 똑같이 배웠고요. 특별히 저희 스폰서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절대 세미나 혼자 오지 말고 오늘 혼자 와도 다음 주에는 혼자 새겨라. 뭐예요? 저 넓은 세미나장에 절반은 내가 언젠가는 내 파트너로 채운다. 그거를 절대 혼자 오더라도 그거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또 제가 10년 넘게 듣다 보니까 제가 또 세미나장의 파트너를 채웠다 안 채웠다? 채웠습니다. 여러분 심플하죠? 진실은 언제나 어렵지 않고 심플합니다. 중요한 건 그걸 믿고 될 때까지 하면은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 균형 잡힌 삶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애터미에서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거는 저희 엄마예요. 올해 97세 되셨습니다. 아까 투르키에서 온 제 파트너가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아픈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자기는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전 너무너무 공감하거든요. 제가 참 애터미를 하면서 슬픈 게 뭐냐면요,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정상에 설 때까지 가족들을 참 외롭게 합니다. 저희 엄마도 그러셨어요. 제가 밤늦게 집 와가면 저한테 10분만 얘기하면 제가 엄마한테 엄마 됐어. 엄마가 뭘 알아? 엄마가 사업에 대해서 뭘 알아? 엄마는 가정주부잖아. 그럼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너는 네 파트너들의 이야기는 1시간, 2시간 맨날 같은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면서 왜 내 이야기는 10분만 들으면 그만하라 그러냐고. 너는 엄마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는 줄 아니? 엄마는 너만 기다려. TV가 나의 유일한 친구야. 그러면 전 늘 그랬거든요. 엄마 조금만 참어. 그런데 제가 임페리얼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저희 엄마가 치매 걸리셨습니다. 그때가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희 엄마한테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큰 집이 아니에요. 좋은 차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 옆에 있어주는 거.
짜증내지 않고 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한 2시간, 3시간, 10시간 들어주는 거, 나를 향해서 웃어주는 거, 안아주는 거. 근데 제가 일에 미쳐 있다가 엄마가 아프고 나서야 제가 애터미에서 제 1순위는 제 파트너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프고 나서 제 1순위는 엄마예요. 파트너가 아닙니다. 저는 온전하게 애터미에서 시간을 벌어서 저희 엄마를 지키고 안아주고 사랑한다는데 내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왕 하실 거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가족을 사랑한다면서 가족을 계속 외롭게 오래 두시면 안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사진은 엄마가 많이 아프시기 전이고요. 이 사진은 좀 아프셨을 때고, 이게 가장 최근의 사진입니다. 예, 많이 아프세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다른 건 다 기억 못 하시는데 딱 2명만 기억하십니다. 맏아들 그리고 막내딸. 근데 너무 저희 어머니가 참 대한민국의 어머니십니다. 제 집이 자기 거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 누구 줄 거예요? 1초도 안 돼서 이덕우. 엄마, 오빠는 집이 있어. 다시 여쭤볼게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 누구 줄 거예요? 이덕우. 그런데도 저는 저희 엄마를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에서 임페리얼이 돼서 제일 잘한 건 돈이 아닙니다. 엄마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엄마 옆에 있어주는 거. 그분이 가장 나약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고 요양원에 안 보내고 엄마를 집에 모신 겁니다. 그리고 24시간 돌보는 도우미를 두 분 엄마를 돌보게 해서 그 분들의 월급을 주는데 제 돈이 쓰이는 게 저는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쁘죠? 네, 제가 임페리얼 됐을 때인데 저거 화장빨입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애터미 훌륭한 두 남성한테 제가 좋은 의미로 계속 들으면서 쌈딱도 개과천선했습니다. 제가 임페리얼이 되기 전에 회장님이 미혼모 가정과 정말 어려운데 드러나지 않은 남을 도운 일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기부도 습관이라고. 그래서 제가 저 1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칭찬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날 밤 후회했습니다. 미쳤지. 어쨌든 회장님이 좋게 봐주셔서 저한테 1억을 더 보태주셔서 11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좋은 부모님이 되십시오. 자식이 없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한 어불성설이라는 건 알지만 제가 자라고 보니까 결국은 가정에서 그 받은 교육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저의 평생을 지탱해 주더라고요. 나쁜 일 하지 마라.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네가 여유가 있으면 남을 도와라. 너보다 어려운 형제를 도와라. 그 가정에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부자들한테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북 사람인 거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뿌리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똑같이 50%는 한국에 시집 온 분,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것도 다문화라는 단어도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다 일하러 나가서 돌봐줄,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올 때까지, 부모들이 올 때까지 혼자 있는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55군데에 공부방과 선생님과 책과 의자를 나눠주는데 50%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저와 같이 엄마 아버지가 이북에서 태어나신 아이들, 그리고 자유를 찾아 이 남한 땅에 온 아이들, 혼자서 혹은 나이든 할머니랑 오면서 너무나 많은 폭력과 너무나 많은 학대에 노출됐던 이 탈북 청소년들은
사실은 한국어를 잘 못해요. 중국에도 있었고 혹은 막 여기저기 도망 다니느라고 한국어를 제대로 못 배워서 막상 한국에 왔는데 한국말이 너무 어렵고 영어는 또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음속에 학대와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를 걷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심리치료와 장학금, 네, 거기에 50%가 쓰여졌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도운 저 젊은 청년은 고아입니다. 수녀님이 운영하시는 고아원에 아이를 버렸어요. 그래서 수녀님이 엄마십니다. 그런데 제 파트너였던 저 김진애 국장님 남편이 서울시향의 콘트라바스 수석 주자세요. 근데 저분이 그 당시 정명훈 지휘자님이 계실 때 전국의 어려운 환경과 고아원에 있는데 재능 기부를 하러 갑시다. 그 서울시향 단원들이 음악을 가르쳤어요. 근데 저 젊은이가 중학생일 때 그 제일 저 콘트라바스 음악 그 음에 매료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돈 한 푼 안 받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제자로 키웠습니다. 근데 저 친구가 대학만 졸업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독일로 유학을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장학금은 받았는데 생활비는 없다 그래서 제가 매달 1,000불씩 5년을 도와줘서 지금은 베를린에서 제일 유명한 오페라 다니는 오케스트라 단원의 정식 종신 단원이 됐습니다. 네, 이 모든 건 애터미 임페리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개를 한 마리 유기견을 입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구조자분하고 친해졌는데 개들이 짖으니까 자꾸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 개 집을 지었습니다. 네, 22마리가 있고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거의 개 호텔이에요. 네, 이거는 임페리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분은 미래가 없다. 애터미는 저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두 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하신 분, 소비자입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팔 때 이의 없이 가격을 올리지 않는 회사, 소비자한테 약속을 지키는 회사. 애터미 한 번도 거의 제품 가격을 오르지 않다가 요번에 6월 달에 올렸죠. 10% 30% 올렸나요? 아닙니다. 제 계산으로는 1%도 안 돼요. 다른 회사들은 20% 30% 100% 올릴 때 애터미는 끝까지 소비자하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래부는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지켜집니다. 그럼 또 하나의 약속은 누구죠? 사업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비자가 떠나지 않는데 사업자가 망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never ever. 소비자들이 애터미를 외면하지 않는 한 우리들의 사업자들의 희망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애터미의 미래에 우리들의 부는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지켜집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애터미는 딱 두 부류입니다. 그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 못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끝까지 믿느냐, 아니면 한 달만 믿느냐, 두 달만 믿느냐, 석 달만 믿느냐. 마지막으로 오늘 해외에서 많이 오셨는데 투르키에서 오신 회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작년에 지진 난 거 아시죠? 저분들의 가족, 파트너도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고 애터미 사업을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은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애터미를 하셨고 승급도 하셨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 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저분들을 위해서 박수.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형제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미국인들의 80%는 퇴근할 때 불행하다고 느낀대요. 나는 이 직장에서 일해서 너무 행복해. 그런 분들은 20%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스피치가 끝나면 바로 제가 사랑하는 저희 엄마한테로 갈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행복한 퇴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